37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감을 듣기에 대한 개념 조금 했었고요. 여러분들 문제 정답 확인하기 전에 조금만 보도록 하죠. 뭐를 볼 거냐면 다른 거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없냐? 안 보이지?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세 가지 개념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여기 한번 가보죠. 40페이지 잠깐만 보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기까지 문제 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답 확인을 앞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크게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40분 내내 제가 공감을 듣기 위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 공감적 듣기란 뭐냐? 이게 이 글의 큰 제목이 쏟아놓는 제목이 공감을 대화하기잖아요. 공감을 듣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개념,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이해입니다. 무조건적인 공감이에요. 그냥 무지성 공감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뭐가 있냐? 효과가 뭐가 있냐? 상대방이 계속 편하게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객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적 듣기의 가장 큰 부분은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알겠죠? 관계의 동그라미 치는 건 아니구나.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 그래서 보통 이런 공감적 듣기를 잘하는 친구가 많죠. 물론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 중간중간 계속 말을 끼어들고 싶잖아요. 내 말 하고 싶죠. 근데 그걸 좀 참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감적 듣기의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들어주기고 하나는 적극적 들어주기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시험 문제 무조건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는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눈을 맞추는 거, 아이 컨택. 두 번째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죠? 세 번째는 맞장구 치는 거. 진짜 정말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 들어주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소극적 들어주기 효과는 상대방의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좀 바꿔서 나옵니다. 자, 근데 적극적 들어주기에서는 요약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재구성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땡땡이한테 음료수를 줬는데 다른 반응이 없어서 속상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요약 정리를 하면 적극적 들어주기고요. 이런 적극적 들어주기의 효과는 바로 뭐냐? 상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들어주기 효과. 자, 이러고 나면 이 소극적 들어주기 효과와 적극적 들어주기 효과를 바꿔놓는 경우가 기본 문제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의 효과를 어떻게 해라? 서술해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자동으로 외우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크게 공부할 게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공감적 듣기의 개념,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개념과 효과. 알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정답 확인하면서 10번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적용학습하고 이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대단원 마무리할 거고요. 그럼 책검사 이루어질 거예요. 화요일날, 화요일날 책검사하고 나면 금요일날 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주말까지 해서 풀어오시는 게 숙제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숙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의 대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동생은 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나 이거 한 거 같은데? 했지? 해야 돼? 하나도 안 했어? 왜 한 거 같지? 자, 동생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형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자 하는 거냐면 뭐 들고 있어요? 축구공, 축구. 그죠? 입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축구 잘해서 성공하면 좋죠. 네. 이번에 PSG라는 그 축구팀이 부산에 와서 전북현대랑 경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강인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강인이 지금 굉장히 핫해가지고 엄청난 여성 팬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아무튼 이강인이 이번에 PSG로 가면서 얼마를 버냐면 연봉이 내가 알기로는 연봉이 아마 52억일 거예요. 1년. 많이 안 버는 편입니다. PSG에 치고는 굉장히 유망주이고요. 김민재가 이번에 옮겨가서 얼마예요? 연봉이? 연봉 내가 알기로는 한 3-4배 넘을 거예요. 이강인의 한 300억 가까이 넘는 걸로 3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 연봉이.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전국에서 축구하는 사람이 몇만 명인데 그 중에서 1등이죠. 그죠? 그 나이 또래에서 1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실력이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야 아서라 축구부 애들 실력이 얼마나 되는데 너처럼 되겠냐? 공부나 해라고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1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바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상대에 대한 공감, 상대에 대한 이해, 존중, 처지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형이 비난하는 듯한 네 실력이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3번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지내야 할 태도 공감을 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상대방 말에 집중하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은 고개도 들지 않고 딴짓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집중하면 듣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세 번째 맞장구 치면서 소극적 들어주기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무조건 조언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유도해야 되지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어도 무조건 틀려요. 이 단원에서는. 알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황희정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황희정승 같은 경우는 어땠다? 상대방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겠지요 라고 얘기하면 제사를 지내자 라고 얘기했고요.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 라고 얘기하면 안 지내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황희정승이 하고 싶은 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감을 듣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황희정승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대답을 했고요. 제사에 대해서. 2번 황희정승 두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고려해서 공감을 듣기를 했고요. 3번 황희정승이 처음 온 사람을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했죠. 그죠? 4번 황희정승이 찾아온 두 사람 모두 황희정승의 대답에 만족하며 돌아갔겠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테니까. 정답은 5번이요. 개를 소중히 여겨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5번입니다. 이에 유나의 조언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이 정도면 거의 남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죠? 거의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나 시험 맞췄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참 너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지잖아 저리 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자, 네 대답은 민재의 속상한 마음을 고려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해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3번 민재의 슬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민재를 위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조언할 수 있겠죠. 4번 노력한 만큼 다음 시험은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기운내 라고 말해주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요. 자, 민재의 잘못된 공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조언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민재가 듣고 싶은 건 위로지 조언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하죠. 자, 민재에게 유나가 보기와 같이 대답했을 때 이어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랬구나. 너무 속상했겠다.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는데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수학 과목이 어려웠어. 다른 애들도 수학이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 다들 그랬구나. 네 말은 들으니 좀 미안이 돼. 예? 아, 네.
이어질 대화 내용이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미안이네. 그런데 난 수학 시험이 다 배우고 서 나와서 쉬었거든. 다음 시험 때 우리 같이 공부해볼까? 네, 난 쉬웠는데 넌 어려웠니? 막 이상하다. 네, 같은 학원에서 같이 배웠는데 막 이러면서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넘어가 보죠.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중학생 애들한테 잘 얘기 안 하고요. 이제 가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등급에 따라서 시험 그 성적이 나와요. 예. 그럼 보통 이제 전교생 250명 기준으로 1등급이 이제 전교 10등 안에 들면 1등급이고요. 예. 1등급 맞으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막 들어본 대학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막 이런 데를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등급을 맞으면 이건 이제 나중에 중3 때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11% 이내에 드는 거고요. 전교 30등 이내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영광중 같은 경우는 그 전교생이 여고의 반절밖에 안 되니까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다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교생이 2배입니다. 거의. 서울중은 비슷하죠? 예, 대충 한 220명 정도 되지 않나? 넘니? 거의 300명인데요? 예, 그쵸. 하긴 요 동네가 좀 애들이 많긴 해요. 자, 그 다음에 3등급이 보통 24%고요. 예, 보통 전교 60등 이내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4등급이 100등 안에 들면 됩니다. 보통 전북대가 최소 여기부터예요. 예, 전교 100등 안에 드셔야 예, 전북대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지금 고1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1 학원에서 26명, 27명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 한 명이 그만둬가지고 예, 저기지만 예. 이 중에서 1등급이 몇 명이 나왔을까요? 전교 10등 안에 드는 오 맞췄어. 예, 2명 나왔어. 내가 얘기했니? 안 했죠? 예, 그래서 2명이 나왔어요. 예, 전교 10등 안에 든 애가 2명이 나와가지고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작년에 전교 1등급에 한 명도 안 나왔었거든.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혹시나 국어를 신청하시면 1등급 맞으실 거죠? 왜냐면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1등급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학교 수업으로 저랑 만나셔서 그런데 예, 고등학교 가시면 수업 좀 달라져요. 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못 가르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 나중에 가셔서 다른 국어선생님하고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예, 못 가르치는 편은 아닌데 그 중학교과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예, 제가 뭐 많이 알려드릴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네, 나는 쉬운데 뭐 이런 얘기하다가 예, 왔네요. 예, 근데 나중에 열심히 해보세요. 예, 보통 저한테 배우신 분 치고 이 전교 100등 밖으로 밀려나신 분은 거의 없어요. 밀려나면 순수하게 내 탓은 아니지 않을까? 예, 그런 애들은 수업을 잘 안 나와요. 예, 수업 5번 중에 2번 제끼고 예, 막 그러고 나서 시험 보고 그러는데 잘 나올 리가 없지. 자, 넘어가 보죠. 자, 7번입니다. 예, 아무튼 성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예, 거의 대부분 모든 과목 중에 국어가 제일 잘 나와요. 성적이. 예. 자,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7번입니다. 3의 대화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선생님과 그 민정이의 대화고요. 자, 선생님은 민정이 한 말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적극적 들어주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디귿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도현이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한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부분 때문이고요. 예,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민정은 선생님이 제시해준 해결책을 감사하고 있다. 해결책을 제시해줬나요? 아니라고요. 여기 나면서 절대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예, 스스로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거지. 예, 선생님이 알려준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2번. 자, 3번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봐 라는 말로 계속 말하도록 돕고 있다. 이게 바로 소극적 들어주기 효과고요. 4번 민정 선생님과 대화하며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거는 적극적 들어주기 효과고요. 자, 5번 선생님과 관심을 보이는 눈빛과 말로 민정에게 공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소극적 들어주기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 들어주기냐 소극적 들어주기냐라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넘어가보죠. 자, 8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공감적 듣기 방법 중에 뭐랑 상대의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식이 생각과 느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화 맥락을 조율해주는 경력의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계속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 들어주기야 적극적 들어주기야? 예, 고맙습니다. 소극적 들어주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공감적 듣기 방법의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그래 계속 얘기해보렴. 소극이야 적극이야? 예, 소극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저런 무척 당황스럽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예, 소극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 소극이고요. 자, 상대의 눈을 지그지 바라보는 거 소극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 말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속상했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요약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입니다. 예, 여러분 이 단어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알겠죠? 예,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이게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객관식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7, 80점대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걸 뭐까지 외우시면 좋다고요? 서술형까지 외우시면 90점 이상인 겁니다. 알겠죠? 예, 뭐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반복할 때 또 얘기할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공감적 듣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요. 자, 기억. 상대와 서로 협력하며 대화할 수 있다. 그러겠죠? 자, 니은. 상대와 긍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겠죠? 자,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예,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예, 틀렸고요. 자, 리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면 안 돼요.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좋아요. 적용학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다 끝내볼 거예요. 자, 상대의 감정에 공감을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갖춰야 할 듣기 말하기의 태도입니다. 자, 감정을 표현한 다음 그림의 카드를 활용하여 공감 나누는 대화를 해보자. 여기에 다양한 감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뇌에 이상이 있어서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약간 이쪽 계열은요 이걸 보면요 정답이 안 떠오른대요. 혹시 정답이 혹시 괜찮아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바로 옆 사람 죽일 거 아니잖아요? 민호 안 나왔다. 왜요? 아 놀려 먹어야 되는데. 민호 맞아요. 몰라요. 아 그래요? 이걸 보면 정답을 예, 이거 이제 영상 볼 건데. 예. 네. 자, 네 뭐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화남이죠? 뭐 분노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실제로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거예요. 감정 카드를 쭉 주고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몰라요? 이걸 보면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감정을 못 느끼면요 그거를 외운대요. 남들이 이럴 때 웃는구나 하고 이렇게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해서 가짜로 웃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중간에 섞여 있잖아 그 무리에. 그럼 모두가 막 깔깔대로 너무 재밌다 그 농담 하면서 웃는데 혼자만 안 웃고 있어요. 왜 웃긴지 모르거든. 그러면 되게 분위기 이상해지거든요. 좀 소름 돋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연습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곧 범죄자는 아니잖아. 그죠? 예, 그분들 중에서도 되게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궁금하면 아몬드라는 소설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 거기에 나오거든요. 예, 연습해요. 희노애락 막 이런 걸 연습합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빈칸 없으니까 이런 거 보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감정이 없는지 아세요? 러브가 없어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과학적으로 감정이라는 건 표정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뻐. 그럼 웃잖아요. 자, 사랑해. 그러면 무슨 표정이야? 지울 수 있어요? 물론 그건 되지. 막 뿔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 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 콩깍지 씌인 사람이, 그죠? 그 사람마다 되게 취향이 다양해서 어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그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되게 사랑받고 있다는. 근데 그것도 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아무튼 이것까지 해서 딴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면 좀 빠르게 지나왔으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내가 뽑은 그림 카드 보도록 하죠. 내가 뽑은 그림 카드는 5입니다. 설렘. 자, 나는 원래 수영할 줄 몰랐다. 그러다가 요즘에 언니와 함께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자다가도 허공에 팔을 허우적거릴 정도로 수영에 푹 빠져버렸다. 차가운 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면 성취감을 느꼈고 고민까지 씻어내줄 것 같은 물길의 촉감도 정말 좋았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러 가기 전날 밤만 되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게 설렘이었고요. 그 다음에 4. 당황하네요. 지난주 일요일은 내 생일이었는데 엄마께서 동생의 피아노 대회에 가시느라 내 생일을 잊어버리셨다. 너무 슬펐다. 뭐 생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긴 하는데 내년에 하면 되죠. 그래서 아닌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일을 열 몇 번밖에 안 돼서 되게 소중한가요? 나중에 좀 20번 넘어가면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 귀 빠진 날이기 때문에 왜 귀 빠진 날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진짜 귀가 빠져서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나와요, 여러분? 애기가? 다리부터 나오면 수술해야 돼요? 왜냐면 다리부터 나오면 의사가 그거 다리 잡고 이렇게 빼진 않잖아요. 못 나와요. 여러분 애기 본 적 있어요? 진짜 막 태어났을 때 애기? 애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두고요. 2등신이요. 잘 보시면 3등신이거든요. 잘 보시면 되게 대두예요. 애기는. 두 번째는요. 어조비예요.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머리 크기랑 어깨랑 똑같아요. 아니, 어깨가 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 나올 때 이거 걸려가지고.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거 걸리거든요. 태평양 같은 어깨를 갖고 태어나면 걸려서 못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머리가 뚱물잖아. 이걸로 밀고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 뱃속에서 이걸로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연분만 하셨으면 여러분 머리로 엄마 뱃속에서 밀고 나온 거예요. 그냥 안 잘라요. 무조건 자르진 않아요. 원래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진짜 우량하거나 뭔 일이 있으면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거고 무조건 제왕절개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대두예요. 근데 이제 대두로 태어나고 보니까 어때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 여러분 생각보다 아기의 머리 크기랑 여러분의 머리 크기랑 엄청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몸은 엄청 컸잖아. 근데 머리는 별로 안 커. 물론 엄청 크신 분도 있겠죠. 머리가. 그렇죠. 대부분은 머리가 별로 안 커요. 근데 그 머리가 아기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걸어 다니지 못하고 머리가 가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래서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머리를 지탱할 만큼 몸이 커질 때까지가. 그러고 나면 이제 1년 한 달 되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하죠.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지옥이 시작되죠. 자꾸 잠깐 눈 돌리면 없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하면 더 지옥이죠. 이제 어디 자꾸 가고 넘어져 있고, 부닥쳐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죠. 딴 얘기. 자, 그래서 예시다만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일요일은 내 생일인데 너무 우울했어. 따뜻한 목소리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거 소극적 들어주기고요. 자, 엄마께서 평생에 피아노 대회 때문에 내 생일을 잊으셨어. 가족들이 네 생일을 잊어서 속상했구나. 이거는 적극적 들어주기고요. 응, 원종이 옳았어. 아직도 엄마가 미워. 고개를 끄덕이며 소극적 들어주고요. 네 맘 이해해. 그런데 가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를 깜빡하기도 하더라. 얘는
적극적 들어주기죠. 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동생한테 중요한 대회라서 엄마께서 신경 많이 쓰시긴 했어. 그래서 그러셨나봐. 엄마가 얘기해봤어? 아직 내가 이야기하면 엄마께서 미안해하실까? 그럼 아직도 엄마가? 예, 그죠? 모를 수가 아니나? 네, 아마 깜짝 놀라서 너에게 사과하실걸? 네, 그러면 말씀드려봐야겠다. 고마워. 네, 그죠? 대신에 비싼 선물을 사준다면? 좀 고려해보나요? 자, 넘어오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뒤로 넘어가서 보통 여러분들 상대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자 이건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고요. 그죠? 집중, 바라보기, 고개 끄덕이기 이런 것들이 있고 맞장구치기 소극적 들어주기고 계속 말해봐 맞지? 상대방 이어져 듣기 소극적 들어주기고요. 네 말은 뭐뭐라는 말이구나 요약 정리하는 거 적극적 들어주기고요. 상대가 객관적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돕는 거 적극적 들어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 배려가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좋아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1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풀어보고 오늘 정답 확인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서 16번 하고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시간 조금 남으면 뒤에 빈칸 넣기만 몇 개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1회 카드와 그에 어울리는 감정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3번. 6은 무서움이 아니라 화남이에요. 물론 화난 게 무서울 수는 있는데요. 뭐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고요. 자, 4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황함이에요. 그래서 당황할 때 그죠? 정답은 4번 같은 게 되겠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혹시 뭐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있어요? 이거 11번, 12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자, 13번. 카드 12의 감정을 느끼는 생각 공감을 대화할 때 그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 12. 외로운 사람에게 왜 혼자 있지? 이거 약간 확인사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할까봐 나랑 얘기하자. 그죠? 자, 친구와 싸웠다면 내키지 않도록 먼저 사과하는 것이 좋아. 먼저 이건 외로움하고 상관이 별로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했지? 5번? 가만히 떠올려보면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넌 세상에 혼자가 아니야. 아니 외로움이 아니잖아요. 4번 4번? 나도 너처럼 가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다 느낄 때가 있어. 공감. 자, 14번. 여기 되게 무서운 반이었잖아. 감정이 좀 없잖아. 여기 메말라 있어요. 12가 1 4한 거야? 네, 3, 4, 2요. 11번부터 3, 4, 2.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14번입니다. A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역할 2는 역할 1이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과하도록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지. 여러분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고. 자, 15번.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대화하는 태도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제 자신감이 막 떨어져 있구나. 자,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상대가 말하는 말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상대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냥 무지정 공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6번입니다. 역할 2가 활용한 공감력 듣기의 방법. 자, 가족들이 네 생일을 잊어서 속상했구나. 이거 뭐라고요? 적극적 들어주기고 적극적 들어주기 중에서도 요약 정리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죠. 여기 중요하다고요? 이거 구분하는 거. 자, 빈칸 몇 개만 넣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자, 발열증 같아도 상대에게 뭐 하자? 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것까지 하려고 했더니.